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꿈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큰 흐름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은 흐름들을 세세하게 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투자라는 거를 할 때, 그죠? 이 구리 가격은 계속 막 올라가. 그렇죠. 그리고 원유 가격은 계속 떨어져.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원유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구리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이거죠. 그쵸? 이 꿈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꿈비라는 종목을 1회 1비 말 그대로 오늘 하루에 플러스 2% 올라갔어. 어제는 마이너스 1%였어. 그 전에는 9%였어. 내일은 몇 프로 올라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꿈비에 관련된 약간 큰 사이클을 보자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조급함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덜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꿈비의 큰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 파도의 물결이 결국에 위로 우상향할 건지 아니면 밑으로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꼬라 박을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세부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꿈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큰 흐름을 보려면 사실상 일봉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봉 혹은 월봉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막 월봉으로 보면서 내가 이거를 막 6개월 동안 투자를 하고 내가 이거를 막 1년 동안 투자하고 내가 이거를 막 2년 3년 투자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성향은 사실상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꿈비 같은 경우는 주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꿈비를 주봉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흐름들이 딱 눈에 보여요. 딱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꿈비가 최고점을 찍었죠. 그쵸? 27,584원이라는 최고점을 찍고 결과적으로 뭐죠? 계속 우하향을 걸었어요. 우리가 상승을 할 때 혹은 하락을 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대세 하락을 갔으니까 하락에 대한 공통점을 볼게요. 하락에 관련된 사이클을 볼게요. 어떤가요? 하락을 할 때는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뭘 주죠? 기술적 반등을 줍니다. 또 뭐예요? 하락을 하다가 기술적 반등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락 사이클이 지속이 될 때 기술적 반등의 특징이 딱 봤을 때 어떤가요? 기술적 반등이 여기 찍혔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은 전에 기술적 반등을 뚫지 못해요. 전에 찍었던 기술적 반등의 고점 아래로 찍힙니다. 이게 하락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락 기술적 반등, 하락 기술적 반등, 하락 기술적 반등 마찬가지죠. 딱 보면은 하락 처음에 고점이 여기,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그 다음 고점이 여기, 그 다음 고점이 여기.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적 반등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때요? 기술적 반등의 그 전에 직전 고점이 어디였죠? 여기였어요, 여기. 그쵸? 근데 이번에 나왔던 기술적 반등의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딱 보더라도 어때요? 전의 기술적 반등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장기 하락 사이클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가 하락을 끝난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뭐야? 하락이 끝난 지점입니다. 그쵸? 1, 2, 3, 4, 5. 그쵸? 자, 일단 하락이 완전히 끝나고 어떻게 돼요? 횡보가 돼요. 이 하락이 완전히 끝나고 횡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횡보가 되는 박스권에서 주요 이평선들인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요러한 부분들이 뭐야? 이 구간에서 이제 말 그대로 아래에서 뭉치게 되죠. 한마디로 뭐예요?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돼요? 박스권을 그리는데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전부 다 이평선이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뭐야? 이평선들이 여기서는 다 모였어요. 거의 대부분 역배열을 했어요. 5일선에 안착된다 하더라도 그쵸? 여기 또 21선에 안착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60일선이 다 저항 매물대로 걸려있죠. 이 부분들이 저항 매물대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슬슬 뭐예요? 이제 정배열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쵸? 정배열을 여기서 5, 10, 20, 60. 한마디로 뭐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락 사이클에 뭐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락 사이클을 뭐라고 했죠? 하락, 기술적 반등, 하락, 기술적 반등, 하락, 기술적 반등. 그쵸? 말 그대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죠.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서 다른 거는 뭐예요? 중간에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기술 반등이 나오는 대신에 얘는 뭐야? 눌림이 나오죠. 그쵸? 또 말 그대로 저점을 찍고 뭐야? 주가 급등한 다음에 눌림이 나오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눌림목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의 고점이 낮아지는 거지만 여기서 뭐야? 눌림목 저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한 사이클이에요. 그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야 똑같이 상승, 눌려, 상승, 눌려, 상승, 눌려 이 사이클을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이 꿈비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저출산이라는 이 테마 자체가 여러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사실 재료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이재명이든 혹은 뭐 김문수든 혹은 뭐 이준석이든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아니면 김문수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민주당 아니면 국힘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저출산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언제든지 이러한 얘기 비스무리한 얘기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 혹은 자녀를 낳으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면 그냥 그거를 빌미로 주가를 언제든지 이렇게 펌핑 급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꿈비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4월 4일 여기 4월 7일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을 때 얘가 뭐 대단한 이슈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각 그 당마다 이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다르게 언급이 된다. 차별화가 됐다. 뭔가 다르다. 그냥 그 단순한 이슈 하나, 단순한 뉴스 하나로 그냥 상한가를 갔다란 말이야.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이 대선이 끝나고도 혹은 대선이 끝나기 전에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런 상한가가 또 한 방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어때요? 얘가 여기서 박스권 등락을 그렸죠.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눌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주가가 급등되기 전에 이렇게 앞으로 당겨보면 여기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흐름이 없었어요. 그죠? 딱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맞잖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근데 이게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살짝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쵸?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래봐야 박스권 등락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뭡니까? 이슈 하나로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면서 주가가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저출산 테마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비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가져가는 게 좋고 이제 만약에 평단가가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높게 잡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뭐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얘가 만약에 나중에 또 이렇게 급등을 했어.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이 나올 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돼. 그럼 뭐야? 비중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야? 가장 딱 저점에서 그것도 매수하고 얼마 안 돼서 급등이 되는 그 눌림목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개인들이 다 이러한 내용들을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 HTS를 계속 보지 않는 직장인들 혹은 주식 경험이 많지 않는 주린이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뭐 타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젠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젠백스라는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얘가 지금 어때요?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미친 듯이 하락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딱 보세요. 젠베스 이 날짜가 언젠가요? 4월 2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식 유튜브를 보다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매수하세요. 급등할 겁니다. 여기 저점입니다. 비중 태우세요. 여기 올인하세요. 그냥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올인해라. 여기서도 추가 매수하라. 여기서도 비중 태워라. 무조건 그냥 급등할 거라만 얘기해요. 그거는 뭐야?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빠질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빠질 거니까 기다렸다가 여기 가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쵸?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지금 딱 보면은 딱 여기서
뭐 주가가 상한가 갔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일 또 상한가 갈 겁니다. 내일 절대 팔지 마세요. 뭐 상한가는 아니고 14%긴 했죠. 그렇죠? 근데 뭐야? 중요한 거는 내일 이렇게 고점을 찍었어. 그리고 뭐야? 주가가 급락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갈 겁니다. 더 갈 겁니다. 팔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고점 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한 우려들을 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젠맥스라는 종목을 지금 딱 보시면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나오죠. 4월 2일 정도에 제가 얘기를 해요. 뭐야?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딱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얘기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라인은 여기요, 여기. 반등선처럼. 그쵸? 이 자리까지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빠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다시 나온다고 쳐. 그래도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연달아서 상승 나온다고 쳐. 그래도 다시 내려와요.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는 이변이 없느냐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애매하게 추가 매수, 애매하게 신규 매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남들은 다 그냥 매수하라고 하는데 저는 뭐야? 여기까지 기다려라. 이 자리까지 내려올 거다. 이 날짜가 4월 2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젠백스 여기 4월 2일이죠. 바로 급등 하나요? 보세요. 상승 나오죠. 갈 것 같죠. 그쵸?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상승 나와서 갈 것 같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빠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기한 자리까지 딱 찍습니다. 여기 반등선. 그쵸? 여기서 제가 이 반등선, 까만색 선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찍고 뭐야? 주가 반등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꿈비 역시도 똑같이 이제 뭐 저점이 찍히는 그러한 자리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갖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꿈비라고 이제 문자를 주셔서 이제 꿈비에 관련된 저점 매수 타점, 꿈비에 관련된 추가 매수 타점을 꼭 다 받으시고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 매도를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제가 젠백스를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고점 매도 타점도 잡아드렸었어요. 언제? 3월 22일 날. 항상 고점에 찍힌 당일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문자를 늦게 확인하거나 영상을 늦게 확인하면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젠백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 찍힌 날짜가 언제였어요? 여기 3월 24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상 찍힌 날짜는 언제죠? 3월 22일입니다. 무려 이틀 전에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내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시가에 할 일은 이제 뭐 매도를 아는 사람들은 시가에서 그냥 아예 절반 정도 이제 즉시 매도를 일단 하는 거를 조금 권장해 드리고, 시가의 절반 매도를 하고 들리시죠? 시가에서 절반 매도해라. 월요일 시가 가격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월요일날 시가 41,900원 어디입니까? 선이 딱 찍으면 여기입니다. 날은 뭐예요? 굉장히 적절한 고점 매도인 거죠. 그리고 남은 절반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이게 뒤에 한 8분 때 가면 나올 건데 45,000원 매물대니까 10시까지 45,000원 뚫지 못하면 매도를 해라. 그쵸?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절반 매도를 때리고 10시까지 얘가 넘겨야 되는 가격 어딜 것 같아요? 45,000원 여러분. 넘겨야 되는 가격은 여기 45,000원 구간의 매물대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45,000원 근처에서 깔짝짝짝 대다가 뚫지 못하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꿈비 역시도 제가 고점 매도에 관련된 사인을 드릴 겁니다. 처음에 저점 매수, 추가 매수 사인이 먼저 나갈 거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 청에서 주의TV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이게 구독을 했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꿈비라고 주셔야 이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타점이 왔을 때 제가 그때 영상을 찍어요. 그럼 뭐예요? 늦어요. 그죠? 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뭐예요? 이미 장이 끝나 있고 그 가격대가 지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을 서비스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 010-3212-5248로 꿈비라고 문자를 주셔서 저점 매수와 추가 매수 타점, 이후 급등할 때 고점 매도 타점을 받으시고 하루하루 주가 브리핑에 관련된 내용들도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비 같은 경우 뭐 전환사채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신경을 안 써도 되냐면 일단은 이 전화사채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뭐 수량이 어느 정도 남았죠? 그쵸? 대략적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79만 주 정도 남았고 그 뒤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나왔었죠. 그쵸? 대략적으로 한 60만 주 정도 제가 남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쵸? 62만 주 여기 남았다고 뜨죠. 그러면 이게 얘네들의 평단가가 지금 7,944원이라는 거예요. 그쵸? 7,944원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반올림을 하면 대략적으로 뭐 평단가 8,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주가가 8,000원 근처예요. 이 전환사채의 공식이 있는데 얘네들이 최소 팔려면 그것도 그게 그냥 뭐 투자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 거기에 관련된 본전이 최소 뭐야? 20에서 30% 구간에서 50%이 구간에서는 얘네들이 대부분 팝니다. 20% 30% 미만으로는 잘 안 팔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가 얼마 전에 그 100만 주 그 수량을 팔았었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주 판 날짜를 보자고. 이 100만 주를 팔았을 때 청구 일자가 4월 17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100만 주가 물량이 나온대. 그러면 이날 급락이 나와야 되잖아. 당연히 이날 시간 내에서 떴을 거니까 보통 뭐 이러한 공시가 17시 혹은 뭐 14시 반 이렇게 16시 반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4월 18일에 이렇게 100만 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0%에서 혹은 마이너스 29% 하한가를 갔어야 돼. 근데 4월 17일, 18일 날 하한가를 가던가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4월 17일이 언제예요? 지금 이날? 그쵸? 마이너스 2%. 공시가 나오고 다음날에 여기 뭐예요? 저가가 마이너스 7%, 시가가 마이너스 7%까지 빠지죠.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종가가 플러스 1%에서 마감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뭐예요? 전환사채의 이 물량들을 팔려면 어느 정도 뭐야? 주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러한 공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종가가 얼마예요? 이 저가가 11,100원, 종가가 얼마예요? 12,210원이에요. 여기 저가 얼마예요? 11,530원, 종가가 얼마예요? 12,000원대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 청구를 했을 때 12,000원대였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본인들이 상장을 해. 상장을 해서 파는 가격도 어느 정도 12,000원대로 맞춘다라는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알아? 보면 알잖아. 상장일이 언제예요? 5월 9일이죠. 그쵸? 상장일이 5월 9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5월 9일날 종가 얼마예요? 1770원이죠. 그쵸? 근데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고가 12,000원 시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가격대 언저리까지 고가가 12,000원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뭐야? 100만 주를 팔려면 어느 정도 매수 호가창이 깔려 있어야 얘네들이 여기다 매도를 때리면서 한 번에 차익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매수 호가창이 걸려있지 않아. 한마디로 거래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죽어있어. 못 판다는 거야. 왜? 얘네들이 물량 던지는 순간 뭐예요? 바로 하락 부양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호가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해지잖아. 그때 얘네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여기서만 위에서 파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다음 날에 바로 주가를 올려서 얘네들이 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월 28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에 나오는 이러한 뭐 30만 주 그 뒤에 뭐 3만 주 이런 거 짝들이 몰라니까 제외한다 치더라도 그쵸? 그 예를 들어 뭐예요? 결과적으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팔 거라는 거예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5월 28일 당일이 됐든 아니면 5월 18일에서 조금 지나서 6월 달이 됐든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꿈비라는 종목은 뭐야? 6월 초까지는 일단 기다려 볼만 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5월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럼 뭐야? 5월에 이제 저점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봐봐요. 그쵸? 대세 하락은 이미 끝났어.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대세 하락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뭐야? 이 사이클이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사이클이 되돌아가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 장기 사이클이 꿈변을 겪고 뭐야? 장기 사이클이 위로 갈 거라는 겁니다. 꿈변하는 종목이 그렇다고 이게 뭐 저출산에 관련해서 많이 벗어난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없는 기업도 아니에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뭐 이 저출산이라는 걸로 검색해 봤을 때 지금 뭐예요? 요즘 시대에서 다시 결혼이 많이
뭐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출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저 역시도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한 이제 뭐 신혼 이제 생활을 보고 있는데 저 역시도 벌써 출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비라는 종목도 저 역시도 이제 뭐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보고 있어요. 왜? 저도 이제 아이 가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제 유아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비 이게 딱 블로그 쳐보면 지금 어때요? 꿈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이 뭐 이제 이 어머니들 그러니까 뭐 이제 아기를 가진 그런 이제 출산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꿈비가 나름대로 브랜드 인지도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출산에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사실상 뭐 대한민국을 이제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뭐 이제 제조업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아이에 관련된 출산율이 계속 적어져.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에 관련된 이 생산을 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다 외국인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게 뭐 중국인일 수도 있겠고, 태국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 출산율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뉴스화되고 언론화되고 해외에서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야?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는 뭐야? 출산에 관련된 정책이 점점 더 높아지고 출산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혜택이 점점 더 빵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저출산 관련주는 급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이제 꿈비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젠백스로 이제 어떻게 저점 매수를 잡아드리고 고점 매수를 잡아드리는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 꿈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구간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꿈비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꿈비에 관련된 확실한 타점만 잡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사인이 나갔을 때 고점에도 하고 빠져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펩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